혹시 요즘 이러세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분명히 점심 저녁 식사 제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식후에 또 빵이나 떡이 생각나신 적이요. 저도 그렇거든요. 식사는 차라리 조금 덜 하더라도 이따가 카페 가서 달달한 음료 시켜야지. 솔직히 말하면 달달한 음료보다도 카페에 가면서 빵이나 케이크를 기대하면서 가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이런 식습관이 지속되면 아랫배나 옆구리가 점점 더 나을 거란 걸 알면서도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식탐이 더 생기고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었어요. 40대부터 생기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변화에 따른 식탐이 문제였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30대 후반부터는 식사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후에 빵이나 떡이 땡기는지, 그 원인과 여러분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의 기분이나 수면, 식욕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요.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이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거든요. 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고 작동하게 된다면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편안하게 반신욕을 한다거나 명상을 할 때, 또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많이 분비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 불안해 라고 느끼게 되고요. 더 큰 문제는 식욕이 확 올라갑니다. 40대부터 빵과 떡이 확 땡기는 이유, 그건 바로 식욕을 안정화시켜줘야 될 세로토닌의 분비가 확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감소된 세로토닌의 작용을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는 세로토닌을 직접적으로 보충하기 위한 변화고요. 또 하나는 세로토닌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호르몬의 작용 저하로 인해서 감정까지 처지게 되거든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파민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도파민을 분비시키기 위한 식욕은 조금 남다르거든요. 건강한 채소나 건강한 기름으로는 이 도파민이 거의 분비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달달한 당, 그리고 고탄수화물 음식을 나도 모르게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1995년에 비만 연구라는 저널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요. 특정 시간의 탄수화물을 막 갈망하는 현상이 뇌의 세로토닌 수치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뇌가 도파민을 나오게 해서 기분 좋게 만들려고 뇌에서 탄수화물을 처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로토닌을 직접적으로 보충하기 위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을 더 만들려면 그 재료인 트립토판이 뇌로 많이 가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혈관 속에 있는 트립토판이 뇌로 가기 위해서는 인슐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인슐린이 언제 많이 나와요? 그쵸? 뭐를 먹기만 해도 인슐린이 나오기는 하지만 달달한 케이크나 빵이나 떡 먹을 때 왕창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면 트립토판이 뇌로 많이 공급되어서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는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 상황, 즉 빵이나 떡을 먹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 두 가지 보상에는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도파민은 쾌락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로토닌은 그 작용이 완만하고 장기간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꽤나 장시간 식욕을 억제시켜 줍니다. 자, 그런데 도파민과 인슐린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확 올랐다가 확 떨어졌다가 확 올랐다가 확 떨어졌다가 이것을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확 오를 때는 세로토닌이 보충되는 느낌을 받지만 문제는 확 떨어질 때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도파민이나 인슐린이 오히려 정상보다 더 낮아진 느낌을 우리는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저혈당이 아닌데도 저혈당 증세를 느끼시고 어지러워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부족한 세로토닌을 보충하기 위해서 도파민과 인슐린이 분비되는 상황을 계속 우리는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분비케 하는 빵이나 떡을 계속 먹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뱃살은 어마어마하게 찔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세로토닌 부족으로 인한 이 두 가지의 보상이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거두지만 장기적으로 세로토닌을 보상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 떡 드셔보시면 아시잖아요.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지만 두세 시간만 지나도 당 떨어지는 느낌이 나면서 굉장한 피곤감에 시달리게 되고 또다시 단 음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될까요? 이 질문은 도파민과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세로토닌을 보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것과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자극되면 식탐이 오르거든요. 도파민과 인슐린의 하루 중 시간대별 특성을 알면 그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호르몬은 아침이나 오전 시간대에는 소량으로도 그 작용을 무척 잘하거든요. 도파민의 경우에는 아침보다는 저녁 시간대 강한 자극에 의해서만 분비돼요. 그래서 저녁 시간대에는 게임이나 자극적인 음식, 그리고 당장 내일 도착하는 쇼핑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인슐린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침에는 담백한 음식을 찾던 분들조차 저녁 시간대에는 짜고 맵고 달달한 음식들이 막 당기거든요. 왜냐하면 아침에는 이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 자체가 뛰어나서 소량만 분비가 돼도 굉장히 그 작동을 잘하거든요. 요약해서 말해보자면 저녁으로 갈수록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져서 인슐린이 왕창 분비돼야 그 작동이 원활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왕창 분비될 수 있는 달달한 음식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호르몬 때문에 오후부터 식욕이 당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오후의 식욕이 문제라고 오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전에 그 해답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녁 식욕을 잘 참기 위해서 아침에 패턴 두 가지를 쌓을 거거든요. 첫 번째 패턴은 이 트립토판을 보충해서 세로토닌을 보충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슐린 분비를 많이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트립토판 위주로 보충을 하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빵이나 떡 대신에 닭가슴살, 계란, 두부, 생선, 콩, 요거트, 현미 같은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건강한 음식이라서, 칼로리가 적은 음식이라서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결국 우리의 식습관을 좌우하는 거는 식욕이잖아요. 하루,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긴 시간에 식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음식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패턴 다이어트의 시작이에요. 트립토판은 풍부하게, 그래서 세로토닌이 충분히 보충받을 수 있게, 하지만 인슐린 분비는 최소화해서 식욕은 억제시키고 포만감은 오래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게 세로토닌의 재료인 트립토판을 보충하는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패턴은 트립토판을 직접적으로 보충하는 것만큼이나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는 겁니다. 바로 햇빛과 가벼운 활동이에요. 딴 거 복잡한 거 필요 없이요. 아침에 15분만 햇빛 맞으면서 산책해 보세요. 햇빛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만들 뿐만 아니라 뇌에서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굉장히 촉진시켜 줍니다. 그냥 아침에 몸을 조금 움직이기만 하셔도 됩니다. 30대 후반부터 세로토닌 분비가 줄었고 그 결과 살이 내가 많이 쪘고 그래서 살 뺄 거라고 헬스장 등록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뛰고 구르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침에 조금 빠르게 걷거나 계단을 오른다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만 해주셔도 아침의 세로토닌 수치는 확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햇빛 맞으면서 10분만 딱 한번 걸어보세요. 아침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10분만 걸어보세요. 이러한 작은 패턴 하나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드릴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40대부터 여러분들이 떡이나 빵이 당기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부족해진 세로토닌을 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식탐이 더 생기고 있는 거예요. 아침 식사,
햇빛 쬐면서 가볍게 움직이기. 이 두 가지만 해주셔도 우리 몸의 세로토닌 시스템이 훨씬 더 활성화되면서 식욕의 안정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당연히 나도 이해 안 되던 식탐도 줄어들 거고요. 아유, 그냥 나이 탓이겠지. 나이 드니까 당 떨어지면 힘 딸려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의미를 이제 제대로 아셨으니까 오늘부터라도 작은 패턴 두 가지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다이어트와 삶이 훨씬 행복해질 겁니다. 안녕.